연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소통령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소통령 하면은요, 대통령 밑에 소통령 하면 서울시장을 가르쳐서 소통령이라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압도적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가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서는 누가 나올지, 이게 지금 가장 정치권의 최고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은 뭐 안철수 저격수로 불리기도 하고 요즘에 또 박원순 저격수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이길 비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김성태, 옛날 인권운동, 노조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네, 이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십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규하고 만나서 연대 얘기하면 고대가 서운해하니까 연대 얘기는 안 했다 그러는데,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좀 솔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정치적 그런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썰렁하지만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김한길의 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정치 공학적인 결합이라든지 정치적 야권 연대에 더 이상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난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이미 국민이 심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조하에 이번 6월 4일 선거에서 당신이나 우리가 살아남고 이길 방법은 뭐겠냐. 실질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안철수의 반대편에 있는 제1야당 대표인 이 김한길 대표가 계시지만은, 김한길 대표가 받는 정치적 예우는 정말 초선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죠.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는지 참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하고 어떻게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단독 회동을 합니까? 이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새누리당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예. 진짜 엉망인데 새누리당도 이 새누리당을 그렇게 못 이겨서 두 당이 연대 논의하고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수도 서울 박원순 시장의 지금 현재 상당한 서울 시민에 대한 자체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이나 또 안철수 새정치 그런 추진 쪽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긴다. 그 대신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까?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국민들 시민들한테 이거는 너무 좀 건방진 행태예요, 한마디로. 네. 예? 민주당 당시 박원순이 해도 관계없고 새정치 우리가 해도 이긴다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 천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기득권을 가지고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은 압도적인 지금 현재 1등이죠.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현직 단체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5%에서 20%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 15%에서 20%의 이 기득권은 이 후보 등록이 딱 끝나는 순간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후보 등록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은 싹 없어진다. 이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천만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좀 우롱하는 처신을 보여서는 안 돼요. 네, 조금 전에 타 방송사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이 나는 이불 속에서도 SNS 내가 직접 한다. 네. 인증샷을 거기서 찍는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밤잠을 자지 않고 현장이든 또 행정 현장이든 어디를 가도 시간이 없을 건데 박원순 시장의 SNS 직접 한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서울. 그걸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 왜 거짓말입니까? 그걸 본인이 그러면 하루 종일 SNS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잘못된 거. 그렇게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그걸 하고 있다는 엄청난 얘기는 양이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그걸 얘기인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본인이 직접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고 직접 한다고 했습니까? 그럼요. 아. 그리고 자기가 인증사도 찍어서 보내주지 않느냐. 아, 이불 속에서라도. 예, 뭐 그걸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우리 천만 시민들에게 참 어느 정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도 SNS를 열심히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많은 건마다 본인이 직접 다 그걸 답을 주고 서로 소통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부장인 나도 그 SNS 그 답 주고 이러는 거 하루에 진짜 10건이 아니라 진짜 힘들죠, 그게. 그래서 자기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서울시장님 얼마나 결제할 것도 많고 바쁘신데 그거를 다 SNS 직접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있기는 있겠죠, 몇 개, 그죠? 예. 그러나 뭐 다 직접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저는 앞으로 그런 방송에 가서 어느 방송에서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직하고 네. 공정한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들려줘야지. 그럼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SNS 전부 그 많은 내용을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천만 시민에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시민들이 자꾸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아, 중요한 지적인데 이 지적을 이런 지적이 나올 줄 모르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직접 다 이런 건 아니겠죠. 직접 조금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좀 차라리 그렇게 표현해야죠. 네. 그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직접 하는 제가 건 다 하지는 조금입니다. 못하고 그렇지만은 저도 성의를 가지고 네. 하루에 조금 합니다. 일부는 제가 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이야기죠. 그게 정확한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거 보고 또 오늘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쫙 차 타고 오시면서 그 중간에 그거 보고 또 이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저는 이런 거예요. 지난 7월 15일 날도 그때 여름 장마피가 작년에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 배수지 수물사고로 7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진짜 가슴 그러면 그때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장마철에는 위험한 한마디로 작업 현장에 이렇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본인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그런 인재 발생하지 않아요. SNS 할 시간에 그럼요. 그런데 그 안전점검은 소홀히 한 채 본인의 인기 영합형 전시 행정에만 한마디로 집중하고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7명의 아까운 작업 인부들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일주일 이후 동안에 뭐 본인은 서울시 전체 지하철 공사 현장이든 그런 대규모 공사 현장을 안전점검을 해도 뭐한데 일주일 후에는 역시 계획된 한마디로 서울시 청사에서 여성분들 모아놓고 여성 토크쇼 하고 있었어요. 아,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네. 이게 과연 그 장맛비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시점에 서울시장이 올바른 시정이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돼서 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서울시가 노량진 배수지 수물 사고 이후에 전밀한 안전점검을 긴급하게 했다고 이렇게 3번, 4번 했다고 그러는 그 현장이 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일주일 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대교 상판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간 오후 2시에도 이번에도 역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 신청사에서 이번에는 청년들 한 500여 명 넘게 모아놓고 토크쇼 했습니다. 청년 토크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토크쇼를 좋아하시네. 그렇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을 이길 비장의 카드가 있다.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결정을 어떤 행태로든지 이끌어냅니다.
의원님이 시장 한번 아유, 출마하시고 아닙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새누리당은 전부 뭐 안 한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요. 너무 좀 뭐 겸손도 너무 그게 오래 하면은 대려 실망이 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새누리당 끝내에서 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천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본인들이 간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보기 정치. 간을 보는 한마디로 후보에게 어느 천만 시민들이 자기 속내일을 밝혀가지고 나 당신 지지하겠다. 나오면 확실히 나온다고. 그런 그러고. 의사를 안 나오면 안 표시할 나온다 사람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뜨뜻미지근. 작년 12월 초만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 시민들이 판단해서 그때 실질적인 여론조사는 이미 새누리당권의 후보자로 나서면은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이 한 두세 명이 됐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요 근래 이름 거론되고 있는 정몽준, 이만희나 김항식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이번 2014년 1월 초에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기획조사 이렇게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은 다 박원순 현 시장에게 간이 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찌는 거겠습니까?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정몽준 의원이나 김항식 전 총리가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서울시정을 내가 펴겠다. 서울 시민들 나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1월 초가 됐다면은 절대 그런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오죠.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계속 그 후보들 가지고 현직 박원순 시장 그도 기득권 프리미엄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 시장에게 그대로 대입시켜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직설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는 절대 간을 보지 마라. 진짜 딱 나와서 내가 서울시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간보기 하다가 서울시장 뭐 한두 달 전에 내가 서울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국민이 어떤 거기에 진실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보통 예산이 24조나 되는데 예. 이 엄청난 돈을 얼마나 준비성 있게 해주고 뭐 대통령만 준비된 대통령입니까? 서울시장도 준비된 서울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보기 정치하면 안 돼요. 새누리당 안 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새누리당에 아마 정몽준 의원이나 김항식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조만간에 이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빨리 서울시 공부해야죠. 본인의 자진 의사에 의해서 서울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비장한 각오가 돼 있어야 시민들의 그런 지지가 뒷받침되는 것이지. 서울시장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서울시 행정이 거의 국가의 행정하고 거의 축소판인데 공부할 게 엄청 많은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채무가 그래도 19조에서 저기 박원순 시장 와서 17조로 2조 줄어든 거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나 이 부분은 박수 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박수 지금 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치면 안 돼요? 저 이야기 들어보고 들어보고 쳐야 이게 됩니까? 맞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치시고. 야, 2년 동안 19조 9천억이 빚이었는데 네. 17조 4천억으로 2조 5천억 원이 네. 감축됐습니다. 예. 채무가 줄어들었어요. 예, 예. 예, 이거 굉장히 저는 제가 박수 쳐야 된다는데 아직 박수 치지 말랍니까? 예, 제가 그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2011년도 취임 때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하고 또 더불어서 서울시 채무를 7조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7조. 예. 지금 이제 2조 5,764억 당초 공약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한마디로 그 채무와 감축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이게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올 6월 달에 끝나는 6월까지 모두 이제 3조 8천억까지 이제 채무를 줄일 것으로 자기네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약속했던 7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공약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겁니다.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7조 하기로 했는데 2조밖에 못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2조 5천억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채무의 70%를 차지하는 기관이 SH공사예요. 네.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SH공사의 채무 감축은 대부분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마곡지구, 그러니까 네. 저 김포공항 인근의 마곡지구 택지 보상금을 3조 5천억을 서울시가 부채를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제 끝나고 네. 그게 이제 수입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박은순 시장의 자신의 진짜 서울시 거의 23조 5천억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정말 잘 이 살림살이를 잘 살고 잘 쪼개고 그렇게 해서 이 부채를 줄였다는 게 아니라 마곡지구 때문에. 마곡지구 그 분양대금 받아서. 분양대금 받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 마곡지구가 포함돼서 지금 2조 5천억 줄어든 거 확인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가 이걸 아니고.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제대로 진솔하게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마곡지구 이제 택지비 또 이런 지불하는 거예요. 것 때문에 가령 3조 5천억 늘었는데 이거 분양대금 팔으면 그럼 3조 5천억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2조 5천억밖에 안 지금 지난번 분양을 다 마무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미분양 부분. 네. 또 월드컵 대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 시장 시절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를 거의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비용 지출을 사실상 줄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채무 감축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면은 오직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거의 80% 이상이 되는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번 채무 감축이 결국 자산을 줄여서 빚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서울시 얘기를? 의회에서 말이에요.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에, 뭐, 굉장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는 그쪽에서 양보할 때다. 내가 2번 양보했다. 근데 강원시장이 근데 시민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 야,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한마디로 안 하겠다. 안철수 의원이 좀 제가 볼 때는 박은순 시장보다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아, 순수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수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절대 이제는 그것도 본인이 하면 안 되죠. 그건 두 사람이 네. 만나서 두 사람 간의 이야기로 끝내야 될 이야기지. 네. 이 서울시장 자리가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 끝나는 자리입니까? 이거는 천만 시민을 한마디로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 끝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 다시 지난 3년 전에처럼 산에서 어느 날 말이야 이렇게 내려와서 시커멓게 뭐 수영 기르고서 마치 이 산 사람이 내려고 와가지고 도시 현대인 안철수가 그냥 극적으로 양보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박은순 시장의 서울시정 3년 동안 박은순 시장이 그럼 천만 서울 시민의 이 미래 경쟁력을 위한 수도 서울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봅시다. 유일하게 한 것이라고는 전임 시장이 벌려놓았던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순조롭게 짓기보다는 끝없는 문제 제기, 그리고 전면 재검토 백지화를 통해서 사업 자체를 거의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갱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 이는 한강 물길하고 서해안 바다 물길을 이어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온 국민의 헬세가 근 2조 6천억이 들어갔어요. 2조 5천에서 6천억이. 오세훈 시장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인 아라뱃길. 그게 굴포천 그 경기도 지역의 그 주민들의 홍수 예방만을 위한 일이었겠습니까?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정치 철학과 또 생각 사상이 다른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더라도 그 국민의 헬스에 2조 6천억을 들여서 경인 아라뱃길이 마무리됐으면은 그 뱃길을 이용해서 참 이 서해 안에서 이렇게 관광 유람선도 돌아오고 또 한강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한강에 지금
제대로 된 유람선이나 요트 하나 지나다니는 거 봤습니까? 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거- 안타깝습니다, 한강. 그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큰 강인데, 이 강에, 화물점 배도 다니고 막 그럼요. 이래야지요.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왜 근본적으로 서울시는 한강에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되면 배가 들어와도 정박할 곳이 있는 정박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한마디로 성하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걸 해야죠.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아, 사업 공사 계획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장, 정박장이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배가 못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해외 나가 보면 우리보다도 굉장히 작은 강들, 그 강도 엄청나게 그냥 바쁘게 화물선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아무리 전임 시장이 전임 정부하고 이뤄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잘 살려서 활용하는 게 후임 시장이 더 자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개인 안압뺏기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박원순 시장 비판거리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보겠어요. 경전철 사업. 지난 2011년도 보궐사업에 경전철 사업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내걸고 당선됐어요. 실질적으로 당선되고 2년 동안 경전철 사업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용역도 주고 막 했어요. 그 2년을 그냥 그렇게 낮잠 자게 만든 이후에 작년 8월인가 9월달 어느 날 서울의 이제 마지막 대중교통 사업은 경전철 사업밖에 이게 더 절실한 게 없다. 네. 거기다 무려 기존 오세훈 시장이 세워놨던 계획보다 3조 5천억이 더 늘어난 노선도 3개 노선이나 더 신설시켰어. 공약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느 날 본인 취적으로 만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경정지 사업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좀 문제 많다 그래가지고 문제 많다고 했다가 3조 7천억을 더. 3조 5천억을 더 3조 5천억을 더 엎어가지고 엎어서. 경전철 사업을 이제 네. 꼭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많이 바꾸는데, 서울시장 공약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할 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저는 그 셰비뚱둥섬, 네. 사실상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간 올림픽대로나 이렇게 반포대교 지나다니는 서울 시민들이 한 2년 동안 전임 오세훈 시장이 이 때려 죽일 놈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솔직하게. 네. 왜? 이 전임 시장이 반포의 셰비뚱둥섬을 이걸 갖다가 마무리 개통 짓지 못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 역시 또 박원순 시장 체제에 거의 2년 넘게 고철덩어리로 흉물스럽게 방치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저거 언젠간 박원순 시장이 2014년 초나 2013년도 연말 정도 되면 저거 정상화 시킬 것이다. 네. 전임 시장이 이렇게 흉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낸 이런 문제 있는 사업들을 자기가 잘 수습해서 이렇게 정상화시켰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전략 아닙니까? 제가 이제 끝으로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문제를 삼으면 구룡마을 이게 구룡마을. 그건 복잡해요. 그거 1시간 얘기해도 모자라죠. 정말 이 구룡마을은 이게 서울의 이제 마지막 개발지로서 공영 개발을 할 것인가 민간 개발 방식을 일부 할 것인가 그 많은 논란 속에 결국은 서울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 근데 이걸 작년에 또 박원순 시장은 개발 방식을 일부 변경합니다. 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44%의 땅 주인을 가진 그런 대토지주의에 절대적인 엄청난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일부 한지,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땅을 또다시 보상하는 방식으로 한지 개발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그 대토지주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몇 천억을 안겨주는 이 결정을 박 시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감사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강남구청 기초자치 강남구청이 납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 네. 결정에 대해서 네. 수용을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1시간 정도에서 강남구청하고 다 불러서 한번 같이 예, 그렇게. 자, 기초 단체장 공천 폐지하는 문제, 이거 공약, 이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어떻게 보면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지금 다음 손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초공천, 김 의원님. 공천제 이렇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상태에서 생각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기초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수정을 하는 마당이니까 그렇다면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간에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서 합의한 대로? 그럼 거기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대로 저는 존중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신데 서울시장 이번에 같이 나오시죠, 아이고, 참. 삐져도 본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김성태 의원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음 서울시장만은 역대 많은 서울시장이 거쳐 지나갔지만은 전임 시장의 시정을 정책적으로 계속 이어받아서 마무리하고 그랬지. 그래 앞으로 당선돼야 될 서울시장은 절대 정치시장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균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저는 이번 정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꼭 이런 후보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의 또 반론 계시는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출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